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전트 스페이스의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 보이시고 여기에 이제 무언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또 박스들도 보이시죠. 일단 왼쪽에 탭에서 새 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새 대화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새 대화라는 것 말 그대로 이 채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정보를 얻을 때 그 정보를 얻는 내용에 대해서 이 현재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새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새 대화입니다. 에이전트는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 자체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결국은 레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무언가 데이터를 막 추론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뎁스 있게 깊게 확인할 때 만드는 게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어떤 목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기능들을 쭉쭉 넣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이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 챗봇을 이용하는데 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프롬프트화 시켜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누르시면 구글이 지원해준 여러 프롬프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공통된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한 내용도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트북에 되면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는 뭐 좀 더 나은 기능들이 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레그 하는 데에 처리되는 기능은 노트북 엘엠에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어떤 그 동영상이나 그 어떤 이미지 생성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금은 자체 동영상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이미지를 생성하든 차트를 만들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에이전 스페이스와 노트북 LM의 차이. 또 좀 더 간다면 확장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을 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있지만 노트북 LM은 없습니다. 노트북 LM은 좀 간단하게 렉을 구성해서 그 데이터들을 내기해서 무언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을 때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한번 사용해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에이전트 내에 보면은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에이전트라는 부분이 실제 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 그 에이전트의 위치한 부분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딥 리서치는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하기 위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공유해준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스는 우리가 지금 레그를 이것저것 구성했죠. 이것저것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한 거는 지메일 그리고 캘린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이 세 가지에 대한 소스들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클릭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플러스 기능은 우리가 뭔가 데이터 입력할 때 그래서 뭐 이미지를 올리거나 또는 PDF 파일을 올리거나 해서 현재 어떤 내용들을 이 PDF 또는 이 이미지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줘라고 했을 때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에이전 스페이스에다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겠죠. 입력할 때 사용되는 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클릭하면 이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종이뱅이 같아요. 종이 딱 접어서 날리는 것 같은. 어쨌든 이거를 클릭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 처음 그 UI에 대한 사용법들 간단하게 확인했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이전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확인하려고 하는 게 캘린더예요. 우리가 이제 뭐 연결한 게 캘린더, 지메일, 그 드라이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캘린더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등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오늘 그래서 금일 미팅 일정을 보여줘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 잡혀있는 오늘 미팅에 잡혀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의 정보들이 다 이렇게 쭉쭉쭉쭉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메일도 금일 수신한 메일을 요약해줘라고 한다면 금일 수신한 여러 가지 메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 메일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1, 뭐뭐, 2, 뭐뭐하고 보낸 사람, 전체 내용 이런 것들 요약해서 현재 지메일에 대한 정보들도 수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드라이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다 확인한 거죠. 드라이브 정보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상반기에 우리 팀의 KPI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이 현재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회색으로 나타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반원, 뭐, 이렇게 기다란 다각형?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이 회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 정보가 어디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보된 내용들을 쭉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KPI를 봤으니까 KPI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쭉 보려고 하는 건데, 좀 차트 하나가 쭉 길게 나오죠. 이게 이제 수치 자체가 어떤 데이터가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는 많은, 이제 제가 이제 KPI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에 대한 고객에 대한 문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해결 방안은 뭐 100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은 내용도 있어요. 자격증 취득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KPI에 대한 그 전체 개수가 확 차이 나다 보니 이게 항상 쭉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 차트도 만들어 준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표현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립. 자, 그러면 상반기에 KPI가 뭐가 있었어요? 그럼 그 KPI를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KPI는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냐라고 해서 한번 재미나게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하반기, 상반기 목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현재 유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쩌고 해서 이런 정보들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또 추론 기능도 잘 동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소스를 좀 제한 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인데 이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에서 소스를 클릭하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소스들을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캘린더, 드라이브, 메일 이런 정보들 쭉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만 보고 싶어. 또는 나는 이 중에서 메일에 있는 정보만 수집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특정 리소스, 데이터에 대한 소스들을 제한을 두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리소스들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비활성화되고 여기서는 메일에 있는 정보만 읽어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게 되면 그 내용이 메일에 있는 정보만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를 넣고요.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파워포인트에 대한 그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나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강연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제목, 뭐뭐, 내용, 뭐, 일시, 뭐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슬라이드 1, 2, 3, 4 해서 전체적인 그 슬라이드 내용들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초안을 작성할 때 이런 내용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 앞단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었죠.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재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그 강연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연 자료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줘라고 했더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강연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에 있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위치들의 이런 정보들이 쭉 요약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좀 더 자세한 PPT 자료를 만들면 되겠죠. 다음 테스트한 건 테라폼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키텍처 이미지를 하나 올렸어요. 이 아키텍처 이미지를 보고 테라폼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해본 내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현재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테라폼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안서 작성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문서 작성이 제일 힘든 게 뭐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RFP 파일을 넣어놓고 이 RFP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 RFP 파일을 완성해줘 라고 넣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내용들을 잘 입력해서 이 제한제의 초안을 만드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에이전 스페이스에 대한 간단히 구축이 끝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이 에이전 스페이스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이외에 더 좋은 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뭐 테스트하고 또 많은 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